손흥민의 전성기, 한국 축구 역대 최고의 황금세대, 축구협회가 망치고 있는 이유.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주장 손흥민과 영국 런던서 만났다. 20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홍 감독은 현지 시간으로 전날 오후 영국 런던 모처에서 손흥민과 만났다. 협회 관계자는 1시간여 동안 단둘이서 대화를 나눴다.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향후 홍 감독이 직접 얘기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코치 물색차 유럽을 찾은 홍 감독은 영어, 스페인어에 능통한 수행 직원 한 명과 동행 중이다. 손흥민을 만난 자리에는 이 직원이 함께하지 않았다. 홍 감독이 대표팀 사령탑에 오른 뒤 선수와 면담한 건 손흥민이 처음이다. 홍 감독은 20일 독일로 이동해 김민재와 이재성을 만날 예정이다. 한국 축구가 역대 최고의 황금세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김도훈 감독이 이끄는 남자축구 국가대표팀이 1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6차전 중국을 1에서 0으로 제압했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2차 예선을 무패, 5승 1무 승점 16로 마쳤다. 최근 중국전 5연승을 질주하며 역대 전적 23승 13무 2패로 압도적 우위를 이어갔다. 오는 27일에는 3차 예선 조 추첨이 예정돼 한국이 상대할 5개국이 정해진다. 조 1위를 일찌감치 확정지은 한국은 3차 예선 톱시드도 눈앞에 뒀다. 3차 예선이 3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는 가운데 피파 랭킹 23위인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3위권을 유지해야 일본 18위, 이란 22위과 같은 조로 묶이는 걸 피할 수 있었다. 이날 승리로 피파 랭킹 순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 반면 중국은 두 줄 수비 전술을 들고 나왔으나 결국 무너지며 패배를 떠안았다. 그러나 태국과 2승 2무 2패 승점 8골 득실 0에 다득점 9골까지 동률을 이룬 중국은 상대 전적에서 1승 1무로 앞서 3차 예선행 티켓을 극적으로 거머쥐었다. 이날 결승골을 터뜨린 이강인은 A매치 29경기 만에 15골을 기록하며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했다. 후반 16분 중원에서 이강인의 방향 전환 패스가 손흥민에게 연결됐고 손흥민의 크로스가 주민규와 수비수의 경합 속에서 뒤로 흐른 뒤 페널티 박스로 쇄도한 이강인이 달려들어 왼발로 마무리했다. 싱가포르와 C조 5차전 멀티골에 이은 2경기 연속골, 중국전에서 골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종횡무진 활약한 손흥민은 A매치 통산 127경기에 출전해 역대 A매치 최다 출전 공동 4위에 이름을 올렸다. 공동 1위 기록은 홍명보 울산 HD 감독과 차범근 전 국가대표팀 감독의 136경기다. 손흥민은 2차 예선에서 7골을 터뜨리며 카타르의 알모에즈 알리 7골과 함께 득점 공동 1위에 올랐다. 줄곧 대표팀에 몸 담궜던 황희찬과 황인범, 이재성 등도 좋은 활약을 이어갔다. 새 얼굴인 주민규와 배준호는 데뷔골을 터뜨리며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냈고 조유민과 권경원, 황재원, 박승욱 등도 가능성을 보여주며 앞으로 수비라인의 경쟁도 기대케 했다. 역대 최고의 황금세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한국 축구의 마지막 과제는 정식 감독 선임이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 이후 새 감독 선임 작업이 늦어지면서 사령탑 공석은 4개월 동안이나 이어졌다. 대표팀은 2차 예선의 마지막 4경기를 황선홍, 김도훈 감독의 연이은 임시 사령탑 체제로 잘 마무리했으나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본선행을 따내려면 정식 감독 선임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손흥민 혹시 지금이 전성기인가? 2차 예선 득점 역대 최고 32세 손흥민, 토트넘 위 최고 전성기는 언제였을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2년 전을 꼽을 수 있겠지만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달고 있는 손흥민의 모습으로 한정한다면 백전노장으로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에서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는 바로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손흥민은 지난 11일 중국전을 끝으로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일정을 모두 마쳤다.
그가 조별리그 6경기에서 터뜨린 골은 7골. 경기당 1골 이상 터뜨린 그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가파른 득점 페이스를 보였다. 2010년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처음 단 손흥민은 총 4차례 월드컵 예선을 경험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손흥민은 지금의 2차 예선 격인 3차 예선에서 한 골도 기록하지 못했다. 최종 예선에 접어들어 카타르전에서 한 골을 넣었다.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소속인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어땠을까? 2015년 9월 8에서 0대승을 거둔 라오스전에서 해트트릭을 터뜨린 것을 비롯해 총 6골을 기록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상대 국가의 손흥민을 향한 견제가 훨씬 심해졌다. 2차 예선 H조에 속해 투르크메니스탄, 북한, 스리랑카, 조지아 등과 함께 속해 6경기 3골에 그쳤다. 최종 예선 전 단계인 아시아 예선에서 손흥민이 기록한 득점은 다음과 같다. 순수하게 골수만 따져보면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손흥민의 득점 감각은 절정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비단 2차 예선에 국한시키지 않고 친선전과 국제대회를 모두 합해 살펴보면 손흥민의 대표팀 득점은 31-32세에 도달한 지금이 가장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년 단위로 손흥민의 A매치 득점 분포를 정리해봤다. 손흥민의 A매치 득점은 48골로 황선홍 50골에 이어 역대 3위를 달리고 있다. 그가 터뜨린 48골 가운데 4분의 1이 넘는 득점을 최근 2년 동안 집중시키고 있다. A 대표팀 활약으로 한정짓자면 2023년부터 2024년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셈이다. 이는 아직 2024년 9월과 11월의 A매치를 포함하지 않은 기록이다. 이 기간 손흥민은 무엇보다 잔부상에 시달리지 않았고 어느 때보다 국가대표 주장으로서 대표팀의 헌신을 강조했다. 손흥민은 중국과의 2차 예선 경기를 앞두고 대표팀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음과 같이 재차 확인한 바 있다. 정말 초창기 신인 때처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축구팬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한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얼마나 대표팀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한 자질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대표팀 하는 기간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축구에 대해서 멋진 축구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우리 대표팀의 최다 득점자는 손흥민 7골이고 그 뒤를 이강인 6골이었다. 이밖에 황희찬 2골, 과주민규, 배준호, 이재성, 박진석, 정승현, 조규성, 황의조가 득점자로 이름을 올렸다. 득점 루트는 꽤 다변화됐다고 볼 수 있고 손흥민과 이강인 두 명의 스타가 태극호의 공격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가운데 더 강한 팀들과 맞붙는 3차 예선에서 득점 판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 3. 홍준표, 정몽규 향해 한국 축구 그만 망치고 나가라. 홍준표 대구시장은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인도네시아에 패배하며 40년 만에 올림픽 출전이 불발되자 대한축구협회를 정면 비판했다. 홍준표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강인 파동 때 미온적인 대처로 난맥상을 보이더니 사람이 없어서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겸임시켜 이 꼴이 되었나? 라고 직언했다. 이어 숱한 국민감독 놔두고 뚝끈 떨어진 외국감독 데리고 온다고 부산 떠니 한국 축구 그만 망치고 나가라 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향해 질타했다. 홍 시장은 프로축구 구단주하는 사람으로서 한마디 했다. 고 자신이 시민구단인 대구FC 구단주라는 점을 언급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을 경질한 뒤 축구 U23 축구대표팀 황선홍 감독을 국가대표팀 임시사령탑으로 선임했다. 이 때문에 올림픽 예선 준비부터 차질이 생겼다는 관측이 축구계 일각에서 나왔다. 한국 U23 축구대표팀은 26일 한국 시각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2024 아시아 축구연맹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신태용 감독이 지휘하는 인도네시아와 연장전까지 120분 동안 2에서 2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10에서 11로 졌다. 4. 인프레스, 홍명보의 울산 전술, 대표팀 철학 일치, 정몽규 회장님이 내게 모든 선임 권한 이임, 일문일답.
대표팀이 하는 축구를 홍명보 감독이 울산 HD에서 하고 있었다. 이임생 기술본부 총괄이사는 8일 오전 10시 서울신문로에 위치한 축구회관에서 홍명보 차기 국가대표 감독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앞서 대한축구협회는 7일 축구 국가대표팀 차기 감독에 홍명보 감독이 내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질의응답에 앞서 이임생 이사는 자세한 선임 과정을 브리핑을 하면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이유와 절차를 밝혔다. 아무리 생각해도 홍명보였다. 이임생 이사가 밝힌 선임 배경과 8가지 기준. 브리핑 기사 참고. 8가지 기준에 적합하고 외국인 감독보다 나았다는 걸 강조했다. 이후 질의응답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됐다. 이임생 이사는 한국 축구를 위한 결정이었고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야기가 나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홍명보 감독은 언제부터 이끄나? 울산 감독직 겸임인가? 일단 울산에서 많은 협조와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셨다. 울산과 협의 후 구단이 원하는 대로 협회와 의논을 하겠다. 울산을 계속해서 이끄는 건 어려울 것이다. 기술발전위원회는 17세 이하 대표팀만 관여할 수 있게 됐다. 어떤 자격으로 감독 선임 자격을 받았나? 협회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나? 정혜성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이하 정강희 위원장 사임 이후 10차 회의에서 절차대로 진행할 사람이 필요했다. 총괄이사도 겸직하는 상황인 내가 임무를 맡았다. 협회에서 이 일을 계속하라는 임무를 받고 절차에 맞게 추진을 했다. 모든 과정들을 정강희 위원들과 소통을 하고 대화를 잘했는지 존중을 하며 정강희와 대화를 했다. 끌고 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한다고 하며 5명에게 동의를 받았다. 4명은 사퇴. 홍명보 감독을 뵙고 결정을 한 후에 현재 위원회분들을 다시 소집해 미팅을 해야 하지만 다시 미팅을 하면 언론이나 외부로 나가는 게 두려웠다. 개별적으로 5명에게 말을 했다. 최종 결정을 해도 되냐는 질문을 하고 동의를 받고 결정을 했다. 홍명보 감독은 계속 고사를 했는데 만남 1번 만에 어떻게 설득을 했나? 최종 후보 3인으로 계속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야기 후 홍명보 감독을 선택했다. 이후 홍명보 감독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두려움도 있었다. 만나서 적극적으로 성실히 임해주셨다. 홍명보 감독은 절차상 온 건지 그 안에서 얼마나 나를 평가한 것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내가 평가하고 결정한 부분을 설명했다. 왜 한국 축구를 위해 헌신을 해야 하는지 설득했다. A 대표팀만 아니라 연령별과 연계성을 가져가서 대한축구협회 철학을 이끌어달라고 몇 차례나 부탁을 드렸다. 연봉 규모에 대한 말이 많았는데 정강희 최종 후보 3인에 대해 정몽규 회장님에게 보고를 했다. 3명 후보자 다 만난다고 하니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 결정도 마지막에 김정배 부회장님에게 보고를 했다. 정몽규 회장님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 국내, 해외 감독에 대한 차이도 동등하게 요구를 했다. 액수는 못 밝혀도 한국 감독님들도 외국 감독님들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계약 기간을 아시안컵으로 결정한 이유는 정몽규 회장님은 모든 기술 파트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주셨다. 홍명보 감독을 단기간 결과만 보고 평가하는 것보다 가장 핵심인 A 대표팀, 연령별 대표팀 연계성을 만들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전술 보완을 위해 유럽인 코치 2명을 요청했다. 감독님도 받아들였다. 지식과 경험, 유럽파 코치의 조언이 활성화가 되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가능했던 외국인 감독이 있었나? 유럽행위 요식행위라는 비판도 있었다. 정강희를 매우 존중하고 절차를 이어갔다. 중간에 많은 외국인 감독 추천을 받았다. 혼자 결정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정강희의 추천을 존중했다. 그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했다. 정강희가 제대로 작동을 한 건지 내가 언급하긴 어렵다. 법무팀의 조언을 확실히 받았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있다면 법무팀에 다시 요청을 하겠다.